안녕하세요. 즐거운 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요. 나는 오늘도 소진되고 있습니다. 네, 이 책이에요. 번아웃 증후군 극복 프로젝트인데요. 이 책은 이진희 한의원 원장님이 쓰신 책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자신도 그런 처음에는 몰랐다가 나중에 이게 번아웃 증후군이었구나 그러한 사실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번아웃 증후군에 대해서 많은 자료들을 보고 공부를 하시고 이 책을 쓰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책 사례도 많이 나오고요. 한의원 원장님이다 보니까 그런 상담했던 그런 사례와 번아웃 자가진단, 이렇게 자가진단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들도 나오고요. 그리고 그러한 번아웃 증후군에 예방할 수 있는, 그리고 또 이제 해결 방법 같은 거, 그런 것들이 나와요. 단락마다. 그래서 오늘은 사례를 하나 소개를 해드릴게요. 간호사이신데 이분의 어머니가 오랫동안 이제 몸이 아프셔서 그러한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자신은 누구보다도 더 그 환자와 보호자의 그런 마음의 상태를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내가 조금 더 일을 하면 되지, 조금 더 친절하게 하면 되지. 그리고 보호자와 환자들이 힘들다는 얘기를 해도 막 다 이해하고 들어주고, 그러한 것들을 잘 마음을 아니까 더 이해할 수 있고 더 잘해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한 7년 정도를 근무를 했는데, 이게 시간이 오래됐잖아요. 7년이란 시간 정말 오랜 시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과중한 업무는 업무대로 늘어나고, 그게 또 그런 힘든 일, 그러한 것들을 계속 힘든 환자들을, 아픈 환자들을 계속 돌보는 일이잖아요. 그러한 일을 하면서 계속 감정적 그런 스트레스가 많은 직업이잖아요. 감정 소모가 많은 직업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쌓였던 거죠. 자신의 마음은 정말 열심히 잘하려고 하고 좀 더 노력하려고 하고 하는데, 7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그게 어느 순간 그냥 환자들한테 웃는, 보호자한테 웃는 모습도 좀 형식상 그렇게 된 거고, 내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스스로 즐거운 마음으로 다가가는 것이 아니고 그냥 업무적인 그러한 걸로 하게 되고, 그리고 또 이제 막 힘든 소리, 그런 이야기를 하면 그게 예전에는 다 이해가 되고 공감해주고 그럴 수 있는 이야기였는데,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오늘은 좀 안 들었으면 좋겠다, 듣고 있는 것이 괴롭고 힘들게 느껴지고 그런다는 거죠. 그러면서 짜증도 늘어가고, 갈수록 일에 대한 피로감도 높아지고, 그리고 그런 다른 사람의 관심, 그러한 것들도 많이 떨어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러한 것들이 자꾸 쌓이면서 번아웃 증후군에 그러한 증상들이 나타난 거죠. 그러면서 그러한 감정들이 어떻게 해소가 돼야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못하고 계속 쌓아놓다 보니까 자신을 지치게 하고 정말 나중에는 무기력감에 빠지게 하는 번아웃 증후군에 걸리게 되는 거죠. 또 한 사례를 소개를 해드릴게요. 인기 강사인 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정말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학부모님한테도 인기가 많아서 학원에서는 이 사람의 수업을 좀 더 늘렸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또 이제 이분도, 강사님도 자신이 이제 가리키는 거 좋아하고 아이들도 좋아하고 하기 때문에 정말 열의를 다해서 가리키고 재밌어하고 그렇게 생활을 했는데, 한 2년 정도 했는데, 그때 그 어머님이 갑자기 몸 상태가 안 좋아지셔서 밤새 간호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겼어요. 그래서 강사 일을 하고 강의를 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간호를 하고, 그러면서 그 두 가지를 병행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게 사람의 체력이 한계가 있잖아요. 체력적으로 소모를 너무 많이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진 거죠. 그래서 어떤 날은 막 링겔 맞고, 그리고 이제 강의를 하러 가고, 그러면서 몸의 상태가 이제 계속 기침이 나면서 목 상태가 너무 안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감기인 줄 알고 병원에 여기저기 막 다 다니고 했는데도 다 증세는 호흡기 질환에서는 다 괜찮다고, 이상이 없다고 소견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프기는 하고 몸 상태는 점점 안 좋아지고, 그런데도 일은 해야 되고 병간호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놓지를 못한 거예요. 이렇게 휴식을, 몸 상태가 안 좋으면 휴식을 취해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고 정말 끝까지 열심히 했던 거죠.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을 끌어올려서 열심히 강의를 하고 부모님의 그런 병간호를 하고 했던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결국에는 이게 쌓여서 쓰러졌어요. 그래서 중환자실에 가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제서야 학원이라고 그 병간호 하는 일을 다 못하게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렇게 되고 나서 한 2달을 쉬니까 모든 병이 나았어요. 그러니까 체력적으로 한계를 느낀 거예요. 몸에서 그 신호를 계속 보냈는데 그 신호를 무시하니까 완전히 정말 다 소진해버릴 때까지 그렇게 놔둔 거잖아요. 쓰러질 때까지. 그리고 나서 2달간 푹 자고 쉬고 하니까 그 기침하던 증세도 다 없어지고 몸 상태도 회복되고 그랬던 거죠. 그러니까 정신적 스트레스로 그런 번아웃 증후군이 생길 수도 있고요. 육체적으로 너무 한계치까지 다 끌어올려서 쓰기 때문에 번아웃 증후군이 생길 수도 있어요. 체력의 한계를 느껴서. 여기 번아웃 자가진단도 나오는데요. 12항목이 나와요. 그런데 항목이 많아서 제가 책 내용을 다 소개해드리긴 힘들고요. 그 유튜브 그 밑에 영상 그 내용 적는 부분이 있거든요. 더보기 누르면 거기 부분에다가 올려놔 드릴게요.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그리고 그 증상에 대해서 또 나오는데 그 부분은 제가 다 넣어드리지 못하고, 그것까지 궁금하시면 책을 대여하거나 구매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책이 조금 쉽게 돼 있고 해서 읽기도 쉽거든요. 그래서 한번 읽어보시면 좋고요. 여기 번아웃 자가진단에 대해서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12항목이 있는데 항목이 많아서 그걸 체크하면서 이제 점수를 매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항목이 많아서 제가 설명해 드리지는 못하고 그 유튜브 영상 그 하단에 그 내용 쓰는 부분이 있거든요. 거기다 올려 드릴게요. 한번 체크해 보시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시면 책을 읽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책을 읽으시면 여기 증상에 대해서 이 점수를 매기고 그거에 대한 증상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너무 많아서, 그리고 또 책 내용을 다 이렇게 올려드릴 수가 없어서 저작권 때문에 그게 궁금하시면 대여를 하거나 구매를 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업무 스트레스가 많이 쌓여서 정말 자꾸 힘들다, 지친다 그런 생각들이 들 때, 그리고 스트레스가 너무 쌓였을 때, 그런 생각들이 들 때 정말 아는 사람한테, 가족한테, 가까운 사람한테 이야기하려고 해도 걱정할까봐 오히려 더 이야기 못하는 경우도 참 많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뭐 얘기해봤자 위로는커녕 뭐 그런 일 가지고 그렇게 힘들어하냐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힘든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런 거 가지고 그러냐고 막 그렇게 속 모르는 그런 말을 들어야 할 때도 있고, 그러면서 더 쌓이고 그런 마음의 상처를 얻게 되고 그러한 경우도 있는데, 내 스스로가 그런 것들을 조금이라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여기 한의사 선생님이시다 보니까 그런 혈자리 있죠. 내 마음을 이렇게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혈자리가 있어요. 그거를 이렇게 알려주셨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거는 손바닥 있죠. 손날 부분, 여기 이 부분을 이렇게 톡톡톡 두들겨 주라고 해요.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톡톡톡 두들겨주면 심리적으로 안정이 된다고 해요. 조금 편안해지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럴 때 이렇게 그냥 두들겨 주셔도 되고요. 톡톡톡. 아니면 이렇게 톡톡톡 두들기면서 내 자신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책 부분을 읽어드릴게요. 어떻게 하냐면 내 자신에게 아 그래 너 수고했어. 너 참 힘들었지.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나야.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 요즘 참 많이 힘들지? 아무 생각도 하기 싫고 그냥 쉬고만 싶은데 왜 이렇게 해야 할 일은 많고 하기는 싫은지 먹구름이 하늘에 들이온 것처럼 마음도 울적하고 무기력하지? 그동안 얼마나 참고 억눌러 왔으면 이렇게 지친 것을 알지도 못했을까? 알아. 참 쉽지 않다는 걸. 맞아. 그렇게 참고 억누르지 않으면 더 나쁜 일이 벌어질지도 모르는 걸. 사랑하는 나야. 그동안 나 자신을 소중하게 대해주지 못해서 미안해. 참게만 하고 무리만 시켜서 미안해. 좋아서든 싫어서든 내가 무리를 하면 멈추게 하고 쉬게 했어야 했는데 마음이라도 외롭지 않게 알아주고 다독여줬어야 했는데 정말 미안해. 이제는 외면하지 않을게. 지치고 힘든 마음들 알아주고 다독여줄게. 너는 소중한 사람이니까. 이런 식으로 내 자신에게 내 마음을 헤아려주고 다독여주고 그리고 소중한 내 자신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해주면서 이렇게 톡톡톡 두들겨 주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나를 사랑하고 정말 소중한 존재인 것을 자꾸 인식시켜 줘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것을 일하고 생활하고 다른 사람만 보고 다른 사람만 생각하다가 정작 내 자신은 생각하지 못하는 때가 참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잠깐 뭐 10분이든 30분이든 이런 식으로 내 자신을 생각해주고 아유 너 오늘 고생 많았다. 낮에 그 일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잘했어. 잘 처리했어. 역시 넌 잘해. 그러면서 어떻게 그거를 잘 처리했어? 너무 기특해. 너 힘들었지? 그러면서 내 자신에게 잘한 부분에 대해서는 또 칭찬해주고 그리고 또 힘들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아유 너 힘들었지. 얼마나 속상했어. 내 자신에게 그렇게 이야기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나를 변화시키는 시간 5분이라고 나오는 게 있거든요. 여기서도 거울 앞에 서서 하루 있었던 일을 내 자신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아까처럼 그렇게 내 자신의 오늘 하루 일과 있었던 일을 얼굴 보고 그래 너 수고했어. 오늘 힘들었을 텐데 잘 이겨내고 잘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위로를 받을 수도 있지만 내가 내 스스로에게 위로해주고 마음을 이렇게 뭐 속상했던 일이나 아니면 짜증났던 일을 이렇게 풀어주는 그러한 시간을 갖는 것이 참 중요하다고 해요. 그게 쌓이지 않도록. 그래서 뭐 5분이든 10분이든 잠깐의 시간으로 집에 가서 잠깐 앉아 얼굴 화장 지우면서도 보고 아니면은 뭐 잠깐 앉아서 쉴 수 있는 시간 충분히 만들 수 있잖아요. 그러한 시간들을 만들어서 그렇게 내 자신에게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방법은요. 내가 힘들 때 이렇게 듣고 싶은 말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위로가 되는 말. 그러한 말을 이렇게 써서 글로 써서요. 뭐 옆에 친구가 있거나 다른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한테 내 그 자신이 쓴 그 글을 읽어달라고 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듣고 싶었던 말, 위로받고 싶었던 말, 힘이 되는 말을 글로 써서 옆에 있는 사람, 가족에게나 아니면 친구에게나 동료에게나 자신에게 읽어달라고 하는 거죠. 아니면 그게 너무 쑥스럽고 힘들다 그럴 때는 그 글을 내가 스스로 소리내서 읽어도 되고요.
아니면 그 글을 내가 이야기를 해서 녹음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녹음한 거를 듣는 거죠. 핸드폰에 녹음 기능 있잖아요. 거기다 녹음을 해서 내가 힘들고 지칠 때 그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고, 가족이 있거나 그래서 아이들한테 내가 듣고 싶었던 말 있잖아요. 뭐 엄마 힘내세요, 아빠 힘내세요, 그럼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런 말들을 해달라고 해서 녹음을 시켜서 내가 힘들고 지칠 때 그거를 듣는 거죠. 그래서 힘을 내야지. 그러면서 기분 전환도 하고 다시 힘낼 수 있는 에너지를 만들 수 있는 그러한 시간들을 만드는 거죠. 그러면서 그게 내 스트레스가, 지치는 마음이 이렇게 쌓이지 않도록, 내 몸에 축적되지 않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요. 그러한 짜증이나 스트레스가 쌓이면 내 몸에 독이 쌓이는 거와 같다고 하잖아요. 내 몸속에 독을 계속 쌓는 거예요. 그게 독소가 생긴다고 하잖아요. 내 몸속에 그런 화나 스트레스, 그러한 것들이 독이 돼서 내 몸에 축적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안 좋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이라도 더 내가 조금 더 행복하게 즐겁게 생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자꾸 개발하셔서, 나만의 방법을 개발하셔서 이렇게 쌓이지 않도록 그러한 방법들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구독 버튼도 부탁드릴게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